네,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. 네, 오늘 아마 최고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, 아무튼 그 가석방이 되면 삼성이 좋아지고 국가 경제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오늘 운명의 날인데 예. 결론으로 한 번에 훅 들어가지 말고 예,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제가 취재도 좀 해보고 예, 그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고 예.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 유인에 부합하느냐 서로 이익에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석방을 해주는 게 삼성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정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. 그래서 이익이 서로 맞아서 떨어지는 것 같다. 교수님의 분석이 그렇다. 그렇습니다. 교수님의 예. 이제 주장은 아니고, 그러니까 삼성의 형편과 정부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. 이게 십자의 이제 그 예측이죠. 예. 그러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거 이런 거 말씀이신데 좀 더 풀어주세요.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서로 인지를 서로 붙잡고 서로 인질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. 상호 인질극이에요? 예,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를 잘 보면은 삼성이 원하는 건 사실 총수의 사면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원래 그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와 경영을 좀 분리가 돼야 되고, 그렇죠. 소유자가 뭐 감옥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경영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전문 경영인이 뭐 큰 투자 결정을 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도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이런 의사결정을. 근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결정하기 좀 어렵거든요. 네. 그 지난 몇 년간 삼성의 그 투자나 인수합병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.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신 이제 현금성, 유동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00조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고요. 200조가 넘는다고요? 예, 작년 말 비교해봐도 10조 이상 증가했다.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총알은 있는데 투자하고 인수합병 나서지 않는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종의 자본이 파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예컨대 경쟁사인 인텔 같은 데 보면은 뭐 3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도 했고요. 예. 이 반도체 경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에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대규모 인수합병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삼성이 얘기하는 거는 총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동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내고 싶으면은 우리 이 회장을 좀 풀어줘야 된다. 이제 이렇게 그 인질극을 하고 있는 거고. 지금 이제 투자를 인질로 삼고 있다. 그렇죠.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니네가 이 부회장을 풀어줬는데 만약에 니네 투자하고 고용하고 늘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거든요. 그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 민기적거렸을 때 뭔가 고리를 하나 걸어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석방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.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을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우리가 니네가 가석방을 해주되 하는 거 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. 사면까지 갈 수도 그렇죠. 있고 아닐 수도 있고.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가석방 해주는 것이 그 삼성이나 정부의 그 유인에 부합한다. 쉽게 말하면 삼성은 이제 투자를 딱 잡고 있는 거고 정부는 사면 카드를 딱 잡고 있고 사면하고 이제 취업 제한. 이 두 가지를 딱 잡고 있는 거고. 그렇죠. 아무튼 근데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. 사실은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,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. 삼성의 미래 불확실성이 이제 그러면서 계속 가석방을 하면서 사면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난 이제 1월 18일 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는데 그 당일 날은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.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의 주가라고 하는 거, 삼성전자 주가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사이클하고 서로 물려 들어가는 거지.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 없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.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
이제 비슷한 회사가 하이닉스거든요. 아, 하이닉스는 이제 총수가 뭐 구속돼 있는 건 아니죠. 예.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거든요. 예. 그런 걸 보면은 예. 이재용 부회장의 그 감옥에 있는 거 여부가 그렇게 큰 주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.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게, 비슷하게 움직입니다. 예,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. 예. 한양대 이창민 교수가 한 연구인데 예.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를 했을 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런 실증적인 연구를 한 건데 네. 실형 선고가 되면은 기업 가치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우리 재판부가 보통은 풀어주거든요. 그 집행유예로 풀어줬을 때는 기업 가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.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? 예, 주주를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 총수가 단죄를 받아서 경영에서 빠지는 것이 낫지. 예. 복귀해가지고 다시 경영 일선에 들어오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냐. 그래서 주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 미래가 확실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?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?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일단 뭐 불확실성이 뭐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. 예. 다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만한 이제 실력이 있는 것이냐, 요거는 네. 예,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경영 능력. 예, 그렇죠. 예. 예. 알겠습니다. 그나저나 그 지금까지는 우리 우석진 교수가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 교수님의 이제 의견도 좀 궁금한 부분이 기업 범죄가 저질렀는데 기업을 위해서 풀어준다 이게 맞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?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뭐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집권 후반기로 오니까 예. 사실은 경제적 성과를 좀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마침 뭐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고, 그렇죠. 그리고 뭐 몇 주 전에 발표된 이제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대기업이 하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원래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3대 분야 정했더라고요. 그렇죠. 뭐 반도체, 백신,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. 예, 맞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청와대나 이 기재부의 그 정책 라인들이 이제 성과 관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업 비틀어 가지고 성과 내는 게 요 공무원들 성과 관리하는 방식이거든요. 이게 달콤한 유혹이에요. 유혹이고 우리나라 이제 법조 같은 그 상황을 보면은 검사들도 경제 상황을 많이 걱정을 하고 네. 재판부도 경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. 사실은 예. 근데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 상황 엄청 고려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지은 죄에 비해서 그 기소나 판결이나 굉장히 약하게 처벌이 되고 뭐 3년 징역에 뭐 5년 집행유예는 정찰제로 이미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. 3호 법칙이라고. 그렇죠. 예. 근데 약한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역하지 않는다. 그러면 누가 법의 평등과 위험을 믿겠는가. 네. 원칙이 제대로 서 있어야지 건전한 삼성, 건전한 현대 이게 그 유지가 되는 거고. 그렇죠. 우리 경제를 인질로 이제 국가 시스템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. 그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교훈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. 뭐 판검사가 이제 경제 걱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더 나가서 한일 관계 걱정하는 판사도 있던데요. 뭐 그렇죠. 아무튼 마지막으로 짧게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인으로서 점수를 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유능하다고 평가하세요? 그러니까 초창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삼성이나 이삼성 인터내셔널이나 뭐 이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많아지셨죠. 예. 그래서 뭐 경영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이건희 그 회장 쓰러진 이후로 삼성 맡아가지고 삼성의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 전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있어 보인다까지는 평가가 되는데 이게 인과관계인지 그죠. 꼭 아니면 상관관계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. 그렇죠. 꼭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작품이냐 이렇게 그렇죠. 직결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.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예, 감사합니다.